오늘 여러분들이 가볼 만한 여순 사건 유적지들을 한번 둘러볼게요. 함께 하시죠. 48년 5월에 14연대가 이곳에 두 대를 만들는데 그때 김익렬 중령이 계세요. 이분이 제주 구연대장이셨어요. 연구자들 추정키로 이 김익렬 중령이 14연대 군인들한테 당시 제주 4.3의 실상을 알렸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후에 14연대가 만들어지면서 14연대 군인들이 이곳을 사용하게 된 거. 창고 혹은 벙커였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부역 혐의자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연대 군인과 자에게 여수 시민들이 같이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골라냈던 것이죠. 우익의 인사가 이렇게 앞에서 서고 여수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우익 인사가 그 손가락총이라고 하는 지나간 시민을 가리키면 이 사람은 14연대 군인이나 자에게 협력한 사람이에요. 부역에 협조한 사람이어가지고 따로 분류해서 안 칩니다. 반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14연대나 좌익에 협력한 정도가 세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지금의 중앙초등학교, 당시 종산국민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군사재판을 받게 해요. 여기를 인구부 전투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14연대 군인들과 좌익들과 이제 진학군들이 여수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4연대 군인들이 쭉 순천, 광양, 봉, 보성 이렇게 쭉 퍼져나가다가 구례로 가기 위해서 순천의 학구라는 곳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토벌군, 진학군과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그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제 주력 군들은 지리산으로 아니면 광양이나 이런 백운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래서 패퇴하게 되고 이제 일부 14연대 군인들과 좌익들이 여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진학군이 이제 순천을 탈환하고 이제 여수로 들어오게 되죠. 네, 여수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 산의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교전을 벌였던. 여순 때 이제 여수 시내에 있는 곳에서는 단일로는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 각각 초등학교에서 부역 혐의자로 의심되던 사람들을 그 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2,000명 정도를 이곳에 모이게 해서 군사재판을 받고 직결 처형을 하거나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처형한 후에 안매장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뒤에 보면 배수로가 이렇게 깊게 파져 있었습니다. 그 배수로에서 직결 처형이 있었다고 해요. 48년 당시에 이곳에서. 그래서 총살을 시켜서 배수로에 묻고 눕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직결 처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뒤에서 지금 흔적도 남았지 않죠. 김종원 대위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악질적으로 죽였다고 해요. 시민들을. 자기 칼솜씨를 자랑하려고 단칼에 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제 여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섬 주민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좌익이다 싶으면 무참히 학살해버립니다. 섬에서는 백두산 호랑이가 오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여수의 곳곳에서 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순 때 바로 이곳 희생자 위령비에서는 중앙초등학교, 종산국민학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약 80에서 120명 정도 여기서 끌려와서 총살되고 안매장 되셨고요. 그 옆에 좀 더 가면 형제묘가 있는데 그 형제묘에서 또 125명이 총살되고 안매장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시민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죠. 수백 명이 학살된 곳이라는 걸. 여기서 좀 더 가면 만성리 해수욕장이라는 여수에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LED로 이렇게 밝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어두컴컴한 터널이었기 때문에 그 터널을 통과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찰에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러면. 그래서 위령하는 뜻에서 조그만 돌들을 주워 가지고 이 돌들을 이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돌들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를 이룰 정도로 많은 돌을 던져서 위령을 하고 지나간 그런 곳입니다. 네, 김진수 시인이란 분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쪽에 시다, 시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6개를 새기자라고 하셔가지고 저기 가운데 점 6개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성리에 있다고 해서 만성리 형제묘라고 부릅니다. 뒤에 보시면 큰 무덤이 있죠. 직경 10m가 좀 넘는 무덤입니다.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고요, 약 125명의 사람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이곳은 1949년 1월에 종산국민학교 현 중앙초등학교에 수감된 사람들이 4차 군사재판에서 125명의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끌려옵니다. 여수 경찰서 사찰계 형사가 사형 집도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앞에 사람을 세우고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5명을. 총살된 사람을 나무판 위에 올리고 다시 또 앞에 사람을 5명을 세우고 또 총살을 시키고 총 5개 단을 총살을 집행하고, 그래서 125명에서 희생됐는데, 유족들이 혹시 그 시신을 수습해 갈지 모르니까 그 기름 찌꺼기를 시신 위에 들이붓고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큰 돌들을 갖고 와서 시신 위에 올리고 안매장을 했다고 해요. 무덤같이 큰 이렇게 무덤 형태가 아니라 그냥 안매장을 했기 때문에 평평했는데, 뒤에 유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땅을 긁어내고 돌을 드러내고 자기 아버지를, 오빠를, 삼촌을 찾으려고 했는데 불을 질러 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분이 못하고, 또 거기에 엉겨 붙어 버려 가지고 도저히 수습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곳에 그냥 같이 모아서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다 태어났지만, 성도 다르지만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묘의 이름을 형제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곳에서 보고 직접 느끼면서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순천에는 여순 사건, 그 관련지가 여러 곳이 있어요. 함께 가보실까요? 맨 먼저 온 곳이 여순 사건 위령탑입니다. 1948년 10월에서 시작해서 53년 6.25 전쟁이 끝난 그 기간 동안에 전남 동부 육군에서 희생된 숫자가 1만 2천 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순천에서 희생된 인원만 거의 2천 명이 넘거든요. 그 분들을 위하여 만든 조형물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공간은 특별하게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공간이어서 이 탑이 들어섰는데요. 희생된 분들 가운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유족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신고했던 분들이 진실 규명을 받고 새롭게 희생자 유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여기 있는 빈칸에 희생자 이름들이 빼고하게 들어설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 철도로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순천역이죠. 여순 11구 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10월 19일 밤 봉기를 했던 군인들이 20일 날 순천으로 오는 통근 열차를 타고 순천역에 도착하거든요. 이곳에 도착한 14인대 군인들이 순천을 점령을 하고, 또 일부는 보성을 거쳐서 고흥을 점령을 하고 광양을 점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역은 여순 11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10월 23일 날
순천이 진압군에 의해서 평정이 되거든요. 그때 또 진압군들이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봉기군들이 장악을 했던 주변 지역을 전부 다시 터널한 시발점으로서 이곳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는 동천 제방입니다. 동천은 순천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이 강이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바로 이 동천, 이 아름다운 곳에서 1948년 10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때 당시 경찰들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봉기군들 국군 제14연대를 막아내려고 했던 그 지점이에요. 48년 10월 23일 진압군들이 순천 시내를 완전히 점령한 뒤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붙잡은 시민들을 또 붙잡은 학생들을 동조자로 간주를 한 그런 사람들을 학살한 다음에 이곳에 시신을 쭉 늘어놨던 그런 비극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순 11구 대표적인 집단 희생지인 매산동 당산나무 밑입니다. 이곳에서 48년 10월에 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압군들이 순천 시내로 들어와요. 그런데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은 순천대학교에 주둔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병력의 일부가 이곳으로 집권해 오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군인의 출현에 상당히 놀랬겠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고 마당에 나와서 기웃기웃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와 있던 진압군들이 전부 불러낸 거예요. 모이게 한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 25명 인원을 담장이 있는데 이곳에 쭉 나란히 서 있게 한 다음에 총격을 가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죽고 아주 기적적으로 몇 사람이 살아난 그런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 이튿날 이 선교사 사택에 살고 있던 보이열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교회 신도들을 모아서 들것을 만들어 자기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시신을 지금은 경로당에 있는 그곳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순천 북초등학교입니다. 48년 10월 22일, 3일 그때 이 북초등학교에는 숨막히는 비극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천을 탈환한 진압군들이 은민들을 전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운동장에다가 앉게 한 다음에 여기서 봉기군한테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심사 작업을 여기서 했던 거죠. 머리가 짧은 사람, 운동화를 신었던 사람, 손에 군살이 박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출연해서 일부는 운동장 가에서 또 일부는 순천 농림중학교, 지금은 순천대학교죠. 그곳에서 학살을 했어요. 지역 청년단체들 또 경찰들이 앉아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저 사람다라고 지목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민들한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걸 손가락 총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당시 사람들한테 최고의 공포였다고 그럽니다. 순천대학교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935년 순천 농림중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농림중학교 이 학교가 1948년 10월 그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진압군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본부를 차리죠. 순천 북초등학교에서 협력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곳에서 심사한 끝에 협력자로 판명된 그런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이 참혹한 현장을 여기서 답사를 하면서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